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오래간만에 교육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보다시피 컵 위드 핸들, 윌리엄 오닐이라고 그 IBD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 데일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그 투자 전문 잡지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죠, 그죠? 전설적인 기술적 분석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보다시피 컵 위드 핸들이라는 패턴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도 그 컵 위드 핸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컵 위드 핸들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컵 위드 핸들을 있어 가지고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컵 위드 핸들이 아니고 컵 앤드 핸들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뭐 등등. 컵 위드 핸들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오리지널 원전을 토대로 차근차근 컵 위드 핸들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컵 위드 핸들부터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How to Make Money in Stock이라는 책에서 1988년도 나온 책이죠, 그죠? 예, 책에서 소개한 패턴인데요. 오닐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패턴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다면 그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날 거다. 따라서 과거의 주식 패턴을 연구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미래의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 오닐의 책에 나오는 How to Make Money in Stock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컵 위드 핸들, 컵 without 핸들, 소스 without 핸들, 더블 탑, 더블 바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How to Make Money in Stock이라는 그 198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제가 컵 위드 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질문에 대해서 그거 컵 위드 핸들인가요 아닌가요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부득부득 아니 기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장을 하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거증을 해야 됩니다. 거증이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주장이 아니고 우기는 거고 고집에 불어가지고 그죠? 내가 알기로 기간 필요 없다더라. 오케이 알겠는데 뭘 보고 알았는지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컵 위드 핸들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한 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책을 지금 여기 스캔을 뜬 거고요. 그 스캔을 뜨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그 책의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88페이지에 잘 보시면 여기 더구나 어떤 분은 또 컵 앤드 핸들이라고 주장하시길래 마찬가지로 88페이지에 컵 위드 핸들이라고 이 책 그대로 제가 스캔 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커먼 차트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컵 위드 핸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냐니까 when the outline of the curve is viewed from the side 바깥에서 보았을 때 가쪽에서 보았을 때 마치 컵인데 핸들을 가지고 있는 패처럼 보이는 패턴이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컵 패턴은 최소한 7주에서 as long as 65 weeks 다시 말해서 7주에서 65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 양반의 책에 똑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울러서 but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most of them 경우에
3 to 6 months, 석 달에서 6달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한 달 미만에 컵이 만들어졌다. 그거는 컵 위드 핸들이라고 오리지널 여기서 말하는 오닐이 말하는 오리지널 컵 위드 핸들의 패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컵 위드 핸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쭉 빠져가지고 이런 컵 베이스, 컵 바닥을 만들고 그러다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만들고 이게 이제 핸들이 되겠죠. 그죠? 컵 뭡니까? 그 컵 받침, 그 핸들 한국어로 뭐라 그래? 손잡이. 아이고. 핸들을 한국말로 손잡이라 그러죠. 컵 손잡이를 만들고 그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전반적으로 컵 위드 핸들의 되게 아웃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컵 위드 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컵 옆면을 만드는 명백한 상승세, 그죠? 그 뭐 상승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컵 옆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30% 이상의 가격이 상승해야만, 이 벽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죠? 벽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 뭐 컵이 되든 간에, 그게 근데 컵이 아니라 뭡니까? 뭐 요강이 되든 간에 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죠? 컵이 만들어진 다음에 고점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조정은 시위에서 한 15%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33% 이상의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한국말로 써두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리지널 전부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는 제 의견이 한 점도 없습니다. 몽땅 다 오리지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거나 다른 유튜브에서나 자기 나름대로 이거 컵 위드 핸들을 해석해가지고 예컨대 예컨대 30% 조정이 아니더라도 50% 조정도 괜찮다라든지 또는 저거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컵 위드 핸들을 해석하는 그 수많은 사이비 컵 위드 핸들 설명 말고 오리지널 원전에서 바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게 정통 오닐이 말하는 컵 위드 핸들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조정이 한 12%에서 12에서 15 정도 조정을 보이지만 33% 이상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컵 바닥을 만들 텐데 바닥은 V자 모양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어떻게 U자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U자 모양을 주가가 빌빌 옆으로 헤매면서 그동안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를까 견디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사이에 소위 조바심 내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고 결국에는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해서 웬만한 가격 하락에도 버티는 충성스러운 보유자들만 남는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스타일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조바심 내기도 전에 근데 신호가 나타나고 나면 일단 팔고 나중에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해서 복수 혈전을 노리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오늘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그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강의에는 제 의견이 전혀 한 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U자 모양이 이렇게 전개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컵을 만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7주에서 한 65주 정도의 기간에 소요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핸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렇죠. 자 이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
손잡이가 만들어지는데, 소위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풀백,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 핸들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 1,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핸들이 형성되는 기간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컵 옆면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다시피 이렇게 컵 옆면을 만든 시간에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쭉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컵 이후에서 주가 그 핸들을 만들고, 그리고 핸들을 만들 때도 역시 이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상승합니다만, 핸들을 만들 때는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돌파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핸들을 형성할 때는 거래량을 감소한다. 그 다음에 핸들이 없는 이 핸들이 없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긴 하지만, 핸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컵 위다웃 핸들이 되겠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핸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본다면, 예컨대 여기서 주가가 쭉 오르면서 한 30% 이상 오르죠.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 대비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2에서, 그죠? 12에서 한 15%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더 조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바닥을 만드는데, 그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7주에서 심할 경우 65주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에서 컵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죠. 그죠? 여기 핸들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언제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느냐니까 요 컵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보다시피 이렇게 바이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그러면은, 근데 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고 핸들을 만들고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뭐 이렇게 화살표는 이때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형성하는데 핸들은, 자, 이게 컵 됐다가 이게 핸들인데, 이 핸들은 조정이 8에서 한 12% 정도에 이내여야 되고, 또 하나 컵의 핸들은 컵의 여기 절반이라면 절반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반 위쪽에, 절반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으로 보할 때 주가가 10주 이동평균선 위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략 한 60일선, 그죠? 아마 10주니까 대략 한 60일선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60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 주가가 이 위에서 뭡니까? 핸들이 되려면 60일 이동평균, 여기는 이제 책에는 1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데일리로 본다면 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핸들이 컵 절반 아래쪽에 형성되거나, 예컨대 이렇게 됐다가 컵이 밑으로 내려온다. 핸들이 밑으로 내려온다. 컵 절반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또는 당연히 이동평균선보다도 60주 이동평균선 하회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핸들이 상승쇠기형으로 나타난다. 상승쇠기형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상승쇠기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락가락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쇠기형이 나타날 경우에는 실패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상승쇠기형은 우리가 나중에 실패했던 사례에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이거죠. 근데 이럴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래량도 평소 대비해서 40% 증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컵 상승했다가 그 바닥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늘고 갈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거래량을 본다면 거래량도 늘어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 40~50% 정도가 아니고 200% 늘기도 했고 500% 늘기도 했고 심지어 1000% 급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팍 오르니까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매수를 꺼리지만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니까 원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Your objective isn't to buy at the cheapest price or near the low. 당신의 목적은 가격을 싸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근처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닥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사야 된다고요? right time에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나고 나면은 여기 컵 바닥에서 사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는 것은 이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컨대 여기서 컵 위드 핸들을 만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컵 바닥을 만드는 듯 하다가 쭉 빠져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어 원문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You have to learn to wait for a stock to move up and trade at your buy poin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바닥이 아니고 주가가 스탁이 to move up 올라가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buying point 매수 시점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if you try to buy before this point, 만약에 이런 매수 타임보다도 미리 살라고 한다면 you may be premature, 너무 성급한 매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in many cases the stock will never get to its breakout point. 그러니까 돌파 시점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rather will stall or actually decrease in price.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컨대 주가가 우리가 뭐 파동으로 본다라도 예컨대 여기가 3위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4라 생각되고 예컨대 5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니까 여기가 3이고 이게 3번 파동이고 이게 4번 파동이고 이게 5번 파동이라면 이 고점을 넘기면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컨대 지나고 보니까 여기 4번 바닥에서 사고 싶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3 보이고 4 됐을 때 여기서 사고 싶은데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리머추어 성급한 짓이라는 거죠. 왜? 잘못하면은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스톨 멈추거나 아니면 액츄얼리 디크리스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더 추락한다는 거죠. 더 추락한다. 여기서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프리머추어 손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커비드 핸들의 경우에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언제가 된다고요? 그죠? 요럴 때를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또 뭘 보라고요? 거래량을 보라. 그래서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이 또 책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하라. 영어로 너 next time 앞으로 you consider buying a stock 주식을 살려 하면은 check its weekly volume을 체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이동 평균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상승한 주간의 숫자가 거래량 이동 평균 이하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하락한 주간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을 때가 바람직한 매수 신호다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거래량 이동 평균을 그려놓고요. 거래량 이동 평균을 상회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무슨 교재에 있는 내용들 원전에 있는 차트를 그대로 제가 스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죠.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컵을 만들죠. 컵이란다. 핸들을 만들죠. 그러다가 핸들을 넘어선 순간에 빡 올라가니까 여기가 매수 타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요 컵 바닥을 만들 때 이쪽 바닥을 만들 때는 컵 바닥이래. 컵 그 벽면을 만들 때
이 거래량이 상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벽면을 만들 때도 거래량이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벽면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상승하다가 바닥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캔들을 보일 때도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이동평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래량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순간이 볼륨도 증가하면서 거래량 이동평균을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여기가 오늘의 말한 대로 매수의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의 경우입니다. 애플 컴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컵을 만들고 상승했고요. 그죠? 상승했고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거래량 이동 평균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시전 캐스터 파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컵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핸들을 만들 때는 더더구나 뭡니까? 거래량이 더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빡 늘면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할 때가 그때가 여기군요. 네, 여기 매수였군요.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네요. 그 외에도 커비도 핸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 원절에 보면은 다른 패턴들에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source with handle입니다. 통상 우리가 컵 with handle과 source with handle의 차이가 뭐냐? 컵은 이렇게 되는 게 컵이라면은 소스는 뭡니까? 접시죠. 그죠? 접시.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접시죠. 그죠? 접시. 그야말로 기간이 길죠. 언제나니까 여기가 3월달인데 여기도 3월달이니까 얼마입니까? 66년 3월부터 67년 4월까지니까 무려 12개월, 한 1년은 지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둥근 접시 모양의 그러니까 뭐 대형적인 U자 모양의 컵인데 상당히 컵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굳이 컵 위드 핸들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소스 위드 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혹은 이 이제 컵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요. 좀 약간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더블 바텀이라고 말하죠. 울퉁불퉁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텀을 한 번 만들고 두 개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더블 바텀이라고 말합니다. 보다시피 예컨대 MVR의 경우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또 한 번에 바닥을 만들죠. 그죠? 바닥을 두 개를 만들고 돌아서는데 그럼 언제가 매수의 타이밍이냐? 보다시피 여기서는 언제입니까? 가운데 통상 우리가 이걸 W형이라 우리가 다른 전통적 패턴 분석에서는 이걸 W형이라 그러거든요. W형에서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되느냐? 중간에 그 꼭지 부분을 싹 넘어서는 순간 여기도 그렇게 써 주었습니다만은 요 사람은요 미들 오브 W를 넘어서는 순간이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W 모양에다가 요 점을 넘기는 순간이 매수 타이밍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베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W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 요점을 통과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동시에 거래량도 늘었으니까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더라 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컵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 그랬다. 이렇게 되면은 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소서가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고, 덜컹덜컹 하면은 뭡니까? 더블탑이 되는 거고. 뭐, 그놈이 되게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어떤 경우는 간에 대개 기간은 7주 이상. 그죠? 컵 맞으면 7주 이상의 기간이 심지어 65주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둥근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소스 뭡니까? 접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컵이랄지라도 7주 이상의 기간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7주 동안에 플랫 베이스에 평평하다는 7주에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종종 저 채널에 이거 혹시 그 커비드 핸들 아닌가요? 라고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결론적으로 아니었던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몬, 그동안에 커비드 핸들이 아닌가라고 저한테 질문도 많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이쪽에 컵 바다가 만들었죠. 그죠? 이때가 4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비슷하게 이쪽 벽을 만들고 이쪽 벽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핸들 비슷하게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 이쪽에 벽면을 만들 때는 거리량이 늘었죠. 보이십니까? 근데 이쪽 벽면을 만들 때는 여기는 거리량이 늘고, 여기는 거리량이 늘다가,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 때는 거리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때의 이쪽 벽을 만드는 거래량이 신통치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 이후에는 이 돌파할 때가 거래량이 급증해야 되고요. 그죠? 거래량이 크게 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삽니까? 여기서 사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우고 볼까요? 포인터 다 지우고 다시. 자,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할지 몰라도 이쪽의 벽면의 거래량은 많은데 이쪽 벽면의 거래량은 미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핸들을 만들 때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핸들을 지나서 바잉 포인트 지나서는 핸들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거래량 이동 평균을 돌파하는 시기까지 했는데 보다시피 거래량은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여기를 핸들로 보든 아니면은 이렇게 핸들로 보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상승세로 치고 올라갈 당시에 거래량이 여기도 그렇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커비드 핸들의 모양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렸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카페 24입니다. 카페 24의 경우에는 이쪽 이렇게 상승했고요. 그죠? 상승했고 이쪽 거래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도 충분하고요. 거래량을 줄어들다가 이쪽 벽면까지 만들 때 거래량이 늘은 건 또 괜찮았는데 중요한 것은 핸들을 만들 때 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쐐기형이죠. 그죠? 쐐기형. 쐐기형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는 상승 쐐기형으로 나타날 때 추세가 하락한다라고 써두었죠. 그죠? 앞에 한번 볼까요? 어디였더라? 맞죠? 여기군요. 자, 지우고 볼게요. 다 지우면 핸들이 상승 쐐기형으로 나타나다면은 실패할 위험이 높다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상승 쐐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어디 갔더라? 카피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 쐐기형으로 나타났던 게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무너졌던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거래량도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약간 양쪽 거래량, 이쪽의 거래량과 이쪽의 거래량, 그리고 핸들을 만들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통과할 때, 그죠? 이 돌파할 때 이 시점의 거래량, 각각의 거래량을 주의 깊게 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도 길어야 되고요. 않으면은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커비드 핸들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의 예를 찾아보니까 포스코가 얼핏 눈에 띕니다. 포스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이 10월 오늘 며칠이야? 28일이죠. 그죠? 자, 10월 28일 현재 포스코 10월 28일 현재 뭐 조금 떨어지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이건 핸들이 안 보여서 이건 아니고, 그죠? 자, 여기를 보면은 상승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커브 위드 핸들의 공살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걸 넘어섰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은 이때의 거래량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때 거래량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커브 위드 핸들의 공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만약에 커브 위드 핸들이 되었을 때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컨대 고점에서 8% 가면은 스탑 로스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탑 로스 하라고. 그러니까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뭡니까? 저 커브 위드 핸들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허다한 예처럼 뭐 카페 24나 또는 또 레몬처럼 채 컵을 핸들을 마저 못 맞두고 밀릴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 하락할 경우에 8%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예컨대 분할 매수에 나선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만약에 커브 위드 핸들이 된다면 나름대로 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이 지금 현재 날짜가 2020년 10월 28일인데요. 앞으로 뭐 나중에 한 달 뒤가 될지 3, 4주가 되었을 때 포스코가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커브 위드 핸들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8% 밑으로 쭉 빠지는 바람에 뭡니까 그냥 안타깝지만 손절하고 끝나야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커브 위드 핸들의 사례로서 상당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브 위드 핸들을 오리지널 윌리엄 오닐의 원전을 토대로 제 의견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